안녕하십니까. 홍문성입니다.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타원 곡선을 이용하는 것, 타원 곡선.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이 타원 곡선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진다고 하는 것,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개인 키,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열쇠를 말합니다. 개인 열쇠라는 그 숫자 하나를 가진다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은행 거래하는 것처럼 계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오직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인 키, 이 숫자 하나만이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개인 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공개 키, 그리고 주소, 어드레스죠. 이 어드레스를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더라도 그로부터 본래의 어떤 개인 키를 절대 거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블록체인의 이제 그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큐리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의 그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 타원 곡선의 얘기입니다.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암호 자산에서 왜 타원 곡선이라는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건가요? 여러분이 타원 곡선 그러면 정말 유튜브에서 이런 걸 강의해도 되는가 할 생각을 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또 이거 어려운 거 하는구나 해서 또 이제 인상이 찌부러질 수도 있는데, 자, 암호 자산에 대한 핵심 문제가 이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발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주인, 내가 소유자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, 이건 지금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것처럼 뭐 신분증, 뭐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,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이 구조를 쓰고 있는데, 이것이 이제 타원 곡선을 사용하는 거죠. 그래서 타원 곡선은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가는 계산은 쉬운데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이 비대칭 구조가 이 타원 곡선의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래서 개인 키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도 이 소유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개인 키, 공개 키 주소는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나요?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계좌를 터가지고 은행 거래를 할 때랑 비교하면 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. 개인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좌 비밀번호를 말합니다. 계좌 비밀번호는 누구한테 안 알려주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계좌번호고, 이 공개 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좌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만든 이 검증형 정보인데요. 쉽게 말하면 암호자산에서는 개인 키에서 공개 키가 만들어지고, 이 공개 키가 공개 키에서 주소가 만들어져요.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 이제 공개되는 것은 주소뿐이고, 이 공개 키조차도 거래가 있을 때만 잠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개인 키, 공개 키, 주소는, 여러분이 개인 키는 비밀번호고 주소는 계좌번호다. 그리고 이 주소 밑에 잠깐 숨겨져 있는 이 공개 키는 요거는 이제 계좌번호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비유를 하자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개인 키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잃어버리면 끝인가요?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통장 거래할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와 똑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이 개인 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개인 키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암호자산에서는, 여기서 비트코인에서는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주입니다. 그래서 뭐 신분증이나 뭐 다른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개인 키가 만약 있다 그러면 서명이 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이동이 가능하다.
다시 말하면 내 비트코인을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보통 내가 서명을 할 수 있으면 개인 키로 그것은 내 것이고 내가 못하면 그건 남의 겁니다. 자,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. 타원 곡선에서 개인 키는 어떤 형태의 값인가요? 요건 좀 이제 개인 키는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없는 점, 우리가 4.2 할 때 이 점이죠. 소수점이 없는 하나의 매우 큰 정수입니다. 정수.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숫자다. 이 숫자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정해둔 기준점, G라고 보통 하는데 이 기준점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계속 이동을 하면 그 결과가 공개키가 되는데 타원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어느 점을 G라고 하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. 알려져 있고 이 G에서 시작해서 어떤 숫자를 계속 이렇게 더해서 간다. 더해서 가서 그 도달하는 점이 공개키가 되는데 이 공개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죠. 그래서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공개키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 키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. P는 KG라는 식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? P는 KG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.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키입니다. 이 퍼블릭 키라고 해서 P라고 썼고요. K는 개인 키, 이 프라이빗 키입니다. K가. G가 우리가 보통 공유하는 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걸 G라고 하는데 P는 K.G 하면 이게 P는 K 곱하기 G처럼 이제 보이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숫자의 곱셈이 아니고 반복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3을 하면 5 곱하기 3은 15잖아요. 근데 이거는 5를 3번 더한 거잖아요. 5를. 이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연산은 곱하기로 표시되어 있지만 5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5를 100번을 더한 거.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. 이런 의미로 되는데 이게 K번만큼 G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도착한 위치가 P가 된다. 공개키. 이게 좀 제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, 넘어가겠습니다.